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밤새 푹 잔 것 같은데도 머리는 무겁고 몸은 천근만근처럼 느껴지고 속은 더부룩하고 입안은 텁텁한 날 말입니다. 특별히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마치 숙취가 남아있는 것처럼 하루가 시작부터 힘든 날들 말이죠.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보면 얼굴은 푸석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고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하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아침들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50대 후반을 넘기면서부터 이런 날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제 뭐 잘못 먹었나 싶었는데 매일 반복되니까 이게 이제 제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잠깐 정신은 들지만 속은 더 불편해지고 물을 많이 마셔도 얼굴은 여전히 붓고 영양제를 먹어도 큰 변화는 없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은 없으시네요 라는 말만 듣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말씀하시죠. 나이 탓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어요.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운동하세요. 모두 맞는 말씀이지만 그걸 실천할 기운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특히 아침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밤에는 내일 아침엔 일찍 일어나서 산책이라도 해야지 다짐하지만 막상 아침이 되면 이불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전쟁입니다. 머리는 쥐어짜는 것처럼 무겁고 목덜미는 뻣뻣하고 속은 뭔가 얹혀있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밥상 앞에 앉아도 입맛이 없어서 몇 숟가락 뜨다가 그냥 일어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기운이 없어지고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해지고 저녁에는 오늘도 겨우 버텼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 사시는 어른 한 분을 뵐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70대 중반이셨는데 저보다 훨씬 정정하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시고 텃밭도 가꾸시고 목소리도 힘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어르신 비결이 뭐예요? 저는 나이도 어르신보다 어린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거든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잠시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황태국 한 그릇만 제대로 먹어봐. 몸이 달라질 거야. 우리 집사람도 전에는 자네처럼 아침마다 힘들어했는데 황태국 먹고 완전히 달라졌어. 솔직히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황태국이야 해장국이지 그게 무슨 건강 음식이냐는 생각이 들었죠. 술 마신 다음 날 먹는 거 아니야? 저는 술도 안 마시는데 무슨 황태국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시장에 들러 황태 한 마리를 샀습니다. 노란빛이 도는 말라 비틀어진 생선. 처음 보면 이게 먹을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딱딱하고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황태를 물에 불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부드러워지더군요. 다음 날 아침 그 불린 황태로 국을 끓였습니다. 자극적인 양념은 빼고 참기름 조금, 무 한 조각, 대파 조금만 넣어서 아주 담백하게 끓였습니다. 간도 최대한 싱겁게 했습니다. 처음 한 숟가락을 떠서 마셨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뜨겁고 구수하고 담백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든든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황태국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평소에는 아침을 거의 못 먹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출근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냥 음식이지 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한 달만 해봐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서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덜 무겁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오늘은 좀 낫네 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2주가 지나자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뭔가 얹혀있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찾아오던 그 멍한 피로감이 줄어들었습니다. 보통 오후 2시 30쯤 되면 머리가 멍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그 증상이 덜해진 겁니다.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몸 안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정리되고 있다는 느낌. 마치 탁한 물이 조금씩 맑아지는 것 같은, 막혀있던 파이프가 조금씩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고 세수할 때 거울을 보면 얼굴이 덜 푸석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버텨야지가 아니라 오늘은 뭘 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말라 비틀어진 생선 한 마리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 왜 강원도 어른들은 아침마다 황태국을 끓여 먹었을까? 왜 병을 앓고 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황태국을 권했을까? 그래서 저는 황태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장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회복의 음식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황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해장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회복의 음식, 우리 몸의 중심을 조용히 정리해주는 음식, 황태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황태국 한 그릇을 시작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먼저 황태의 기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황태는 원래 명태입니다. 하지만 그냥 말린 명태가 아닙니다. 황태는 아주 특별한 환경에서만 만들어집니다. 강원도 인제, 진부령, 용대리 같은 지역의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만 탄생하는 음식입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겨울이 정말 춥습니다. 밤에는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가고 낮에는 햇볕이 나면서 살짝 녹습니다. 밤에 얼고 낮에 녹고 다시 밤에 얼고 다시 낮에 녹고, 이 냉동과 해동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냥 냉동실에 얼렸다 녹였다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천천히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명태는 완전히 다른 음식으로 변합니다. 색깔이 노랗게 변하면서 황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태는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의 그 특별한 기후 조건에서만 만들어지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단백질 구조가 천천히 분해됩니다. 큰 단백질 덩어리가 작은 아미노산으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황태는 생선이지만 소화가 매우 쉽습니다. 생선 특유의 비린내도 거의 없어지고 질기지도 않고 위에 부담도 적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마치 이미 반쯤 소화된 상태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황태가 병후 회복기 음식으로 수백 년 동안 쓰여온 가장 큰 이유입니다. 조선시대 문헌에도 황태에 대한 기록이 여러 군데 남아 있습니다. 특히 자산어보나 임원경제지 같은 책을 보면 명태와 황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황태는 귀한 단백질 공급원이었고 특히 겨울철에 기력을 보하는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고기가 귀했던 시절 황태는 서민들에게도 구할 수 있는 단백질이었고 양반가에서도 귀하게 여기는 식재료였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장 먼저 황태국을 끓였습니다. 산후조리할 때 큰 병을 앓고 난 뒤 노인들의 기력 회복에 황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보양식들은 기름지거나 무겁거나 소화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황태는 가볍고 담백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했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재미있는 건 강원도 산간 마을에서는 겨울에 황태를 만들어서 1년 내내 먹었다는 겁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황태는 완벽한 저장식품이었습니다. 말랐기 때문에 상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물에 불려 먹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맛이 좋았습니다. 구수하고 담백한 그 맛. 강원도 사람들은 황태국 한 그릇이면 아침을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황태가 우리 몸에 좋은가? 특히 왜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속이 불편한 증상에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 마시는 모든 것, 심지어 숨 쉬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모두 간을 거칩니다. 술, 약물, 노폐물, 스트레스 호르몬, 환경 독소까지 모두 간에서 처리됩니다.
간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합니다. 특히 밤에 우리가 자는 동안 간은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열심히 처리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간 기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20대의 간과 50대의 간은 효율이 다릅니다. 같은 양의 독소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고 조금씩 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만성 피로, 아침의 무거움, 이유 없는 숙취 같은 증상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숙취 같은 느낌이 드는 건 간이 밤새 노폐물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황태가 등장합니다. 황태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메티오닌은 간 해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간세포가 독소를 처리할 때 메티오닌이 필요합니다. 메티오닌은 글루타치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만드는 재료가 되고 이 글루타치온이 간에서 독소를 중화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메티오닌은 간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조수 같은 역할을 합니다. 황태에는 또 타우린이 풍부합니다. 타우린은 피로 회복 음료에도 들어가는 성분인데 황태에는 이 타우린이 자연 상태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타우린도 간세포를 보호하고 담즙 분비를 도와서 지방 소화를 돕습니다. 그래서 황태를 먹으면 속이 편해지는 겁니다. 황태의 메티오닌과 타우린은 이간의 해독 과정을 돕고 손상된 간세포 회복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황태는 술을 마신 다음 날뿐 아니라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피곤한 사람에게 효과적인 것입니다. 간이 제 기능을 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습니다. 반대로 간이 지쳐 있으면 아침에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황태국을 먹으면서 느꼈던 그 정리되는 느낌이 바로 이겁니다. 간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밤새 쌓인 노폐물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거운 거죠. 황태가 해장 음식으로만 알려진 것은 사실 오해입니다. 물론 술을 마신 다음 날 황태국이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황태는 회복 음식입니다. 속을 자극해서 깨우는 음식이 아니라 몸의 중심을 조용히 정리해주는 음식입니다. 흔들린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음식입니다. 황태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황태에는 타우린이 풍부하다고 했는데 타우린의 역할이 간 보호만은 아닙니다. 타우린은 뇌신경 전달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며 심장 기능을 돕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황태국을 먹으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하지만 커피처럼 각성되는 게 아닙니다. 흥분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으면서도 머리는 맑아집니다. 이 점이 커피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커피는 카페인으로 뇌를 자극해서 깨웁니다. 강제로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는 빠르지만 나중에 더 피곤해집니다. 반면 황태는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강제로 깨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황태국을 먹고 나면 머리는 맑지만 안정적입니다. 또한 황태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DHA,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혈액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이 맑아지면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뇌에도 산소와 영양이 잘 공급됩니다. 그래서 황태를 꾸준히 먹으면 수족 냉증이 있는 분들도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태에는 또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앞에서 말한 메티오닌 외에도 라이신, 트립토판, 페니랄라닌 등 여러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미노산들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물질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을 만드는 재료인데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황태는 불면증이 있는 분들, 밤에 자주 깨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황태국을 먹으면서 느꼈던 변화 중 하나가 수면의 질이었습니다. 전에는 자다가 새벽 3시, 4시에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웠는데 황태국을 먹으면서부터는 한 번 자면 아침까지 푹 자게 되더군요. 이것도 간 기능이 좋아지고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 균형이 맞춰지면서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도 황태는 좋은 선택입니다. 황태 단백질은 이미 분해가 많이 되어 있어서 위벽을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 흡수됩니다.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하는 분들도 황태는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에도 부담이 적고 만성 위염이나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위장 기능이 약해집니다. 단백질이 필요한데 고기는 소화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단백질을 안 먹으면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 황태가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부드럽게 흡수되면서도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주니까요. 흥미로운 점은 이런 음식 문화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말린 생선을 귀하게 여기고 회복식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북유럽을 보면 대구를 말린 음식이 수백 년 동안 겨울 생존 식량이었습니다.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에서는 말린 대구를 하루에 조금씩 씹어 먹으며 체력을 유지했습니다. 겨울이 길고 추운 북유럽에서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구하기 어려웠을 때 말린 대구는 생명을 이어주는 음식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도 바칼라우라는 염장 건대구 요리가 있습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전통적으로 먹어온 음식인데 이것도 대구를 소금에 절여서 말린 겁니다.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일상에서도 자주 먹습니다. 특히 병을 앓고 난 사람이나 출산 후 산모에게 바칼라우 요리를 해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환경은 달라도 인간이 선택한 해답은 비슷했습니다. 천천히 말려서 소화가 쉽고 영양이 농축된 음식. 사막에서는 대추가 생명을 지켰다면 추운 지역에서는 말린 생선이 생명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몸으로 배웠습니다. 어떤 음식이 몸을 회복시키는지, 어떤 음식이 오래 보관되면서도 영양을 유지하는지. 이제 실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황태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황태의 가장 좋은 조리법은 담백함입니다. 고추기름을 듬뿍 넣고 고춧가루를 많이 넣고 짜게 끓이면 황태의 장점은 사라집니다. 오히려 속만 자극하고 염분만 과다 섭취하게 됩니다. 황태국을 제대로 끓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태를 물에 충분히 불립니다. 최소 2시간, 여유가 있으면 45시간 정도 불리는 게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찬물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에 불리면 겉만 빨리 불고 속은 딱딱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불린 황태는 먹기 좋은 크기로 찢습니다. 너무 크게 하면 먹기 불편하고 너무 작게 하면 국물에 살이 흩어질 수 있으니 적당히 찢으세요. 냄비에 참기름을 아주 소량만 두릅니다. 여기에 황태를 넣고 살짝만 볶습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질겨지니까 향만 살짝 나도록 12분 정도만 볶으세요. 여기에 물을 함께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는 해독을 돕고 황태와 최고의 궁합을 이룹니다. 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함께 넣고 볶다가 물을 붓습니다. 물은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국물이 너무 많으면 맛이 싱거워집니다. 적당량의 물을 넣고 끓입니다. 끓어오르면 거품을 걷어내고 중불로 줄여서 1520분 정도 더 끓입니다. 황태가 부드러워지고 무가 투명해지면 거의 다 된 겁니다. 이때 간을 합니다. 국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싱겁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 먹는 국보다 확실히 싱겁게 하세요. 간을 하고 나서 대파를 송송 썰어 넣고 한 번만 끓어오르면 불을 끕니다. 이렇게 끓인 황태국은 담백하고 구수하면서도 깊은 맛이 납니다. 자극적이지 않아서 속이 편하고 영양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 국물을 아침에 한 그릇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두부를 조금 넣으면 더 좋습니다. 두부를 넣으면 단백질 균형이 좋아지고 국물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계란을 풀어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이 거의 다 끓었을 때 계란을 풀어 넣으면 회복력이 더해집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황태의 단백질이 만나면 아미노산 구성이 더 완벽해집니다. 미역을 조금 넣는 것도 좋습니다. 미역의 요오드 성분이 신진대사를 돕고 황태와 미역의 조합은 산후조리에 특히 좋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황태미역국을 산모에게 많이 끓여줬습니다. 시금치나 냉이 같은 나물을 넣어도 좋습니다. 봄에는 냉이 황태국, 겨울에는 시금치 황태국. 계절 나물과 함께 끓이면 영양도 보충되고 맛도 좋아집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시간은 아침입니다.
아침 공복에 황태국 한 그릇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고 하루를 준비하게 해줍니다. 저는 아침마다 커피를 마셨는데 황태국을 먹기 시작하면서 커피를 끊었습니다. 정확히는 커피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황태국 한 그릇이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만약 아침이 너무 바쁘시면 저녁에 미리 끓여두셨다가 아침에 데워서 드셔도 됩니다. 황태국은 하룻밤 지나면 오히려 맛이 더 깊어집니다.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데워 드세요. 아침에 황태국을 드시고 30분 정도 지난 후에 밥을 드시거나 황태국과 함께 밥을 드셔도 좋습니다. 황태국에 밥을 말아 먹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물이 밥에 배어서 맛있고 한 그릇으로 든든하게 아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황태는 나트륨이 많아질 수 있으니 간을 세게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국물 양을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황태 자체에 나트륨이 많지는 않지만 간을 짜게 하면 당연히 나트륨 섭취가 늘어납니다. 황태를 고를 때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좋은 황태는 색깔이 노란빛을 띱니다. 너무 하얗거나 너무 검은 건 피하세요. 살이 두툼하고 냄새가 구수한 게 좋습니다. 비린내가 심하거나 곰팡이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황태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통황태와 반건조 황태. 통황태는 완전히 말린 거고 반건조는 덜 말린 겁니다. 국을 끓일 때는 통황태가 더 좋습니다. 반건조는 주로 구이용이나 찜용으로 씁니다. 보관은 냉동실에 하시면 됩니다.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 보관하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물에 불렸으면 됩니다. 실제 이야기를 몇 가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0대 후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답니다. 그분이 황태국을 시작한 건 딸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강원도 여행 갔다가 황태를 사왔고 엄마 이거로 국 끓여 드세요라고 했답니다.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3주째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오후에 찾아오던 극심한 피로감이 줄어들었고요. 2달째에는 요즘 나 좀 괜찮아진 것 같아라고 느끼셨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 정도 황태국을 끓여 드신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50대 남성분도 계십니다. 그분은 직장 생활 스트레스로 술을 자주 드셨어요. 술을 마신 다음 날은 물론이고 안 마신 날도 아침이 힘들었답니다. 위염도 있고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약을 먹어도 큰 효과가 없었답니다. 그분이 황태국을 알게 된 건 회사 선배 추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해장국이잖아. 나 요즘 술도 안 마시는데 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선배가 그게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거야 라고 해서 시작했답니다. 한 달 정도 먹으니까 위가 편해졌답니다. 역류 증상도 줄어들고 아침에 속쓰림도 덜하고 지금은 술을 마신 날은 물론이고 안 마신 날도 아침에 황태국을 드신다고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70대 초반 남성분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분은 당뇨가 있으셨어요. 혈당 관리는 약으로 하고 계셨는데 문제는 만성 피로였답니다. 혈당은 조절되는데 기운이 없고 입맛도 없고 그러다 보니 밥을 잘 안 드시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됐답니다. 그분이 황태국을 시작한 건 부인의 권유였습니다. 부인이 텔레비전에서 황태가 당뇨 환자에게도 좋다는 걸 보시고 끓여드렸답니다. 황태는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당질이 거의 없어서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분이 황태국을 먹기 시작하면서 입맛이 돌아왔답니다. 국물이 담백해서 먹기 편하고 황태살도 부드러워서 씹기 편했답니다. 입맛이 돌아오니까 밥도 먹게 되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니까 기력도 조금씩 회복됐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 없네 하고 그만둔 게 아니라 최소 한 달은 계속하셨습니다. 황태는 빠른 효과를 내는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용히, 꾸준히 몸의 중심을 회복시키는 음식입니다. 강하게 끌어올리는 대신 흐트러진 리듬을 다시 맞춰주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황태는 해장국이 아니라 생활 음식입니다. 몸이 힘들 때마다 찾는 약이 아니라 몸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밥상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늘 치료를 생각합니다. 아프면 약을 먹고 피곤하면 영양제를 먹고 확 좋아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건강은 매일 조금씩 몸이 무너지지 않게 관리하는 겁니다. 황태국 한 그릇이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간을 도와주고 소화를 편하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하고 잠을 깊게 하고 그렇게 조금씩 몸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게 쌓이면 한 달 후, 세 달 후, 1년 후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내일 아침 특별한 보약 대신 황태국 한 그릇.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도 버텨야지가 아니라 오늘은 뭘 할까?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황태는 드라마틱한 음식이 아닙니다. 대신 믿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몸으로 증명해온 음식입니다. 강원도 산골 사람들이 혹독한 겨울을 견디게 해준 음식입니다. 병을 앓고 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음식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고 시장에 가셔서 황태 한 마리를 사오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정성껏 황태국을 끓여보세요. 자극적인 양념은 빼고 담백하게 싱겁게 끓이세요. 그리고 천천히 한 숟가락씩 드시면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세요. 일주일 후 여러분은 조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한 달 후 여러분은 확실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영상이 생각나면 댓글로 변화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황태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나는 재료들, 그리고 황태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태무침, 황태찜, 황태조림 등 황태를 더 다양하게 즐기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하루가 조금 더 견딜만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